건물 7층 창문 사이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돌절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옥상에 대피 중이던 사람들을 구조하는데요. 중랑구 면목로의 빌딩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이 화재로 50대 여성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책상과 컴퓨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수관을 연결해 재빨리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구 을지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플라스틱 자재로 덮인 창고를 태워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얼음이 폭포처럼 벽면에 얼어붙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날카로운 송곳을 사용해 힘껏 내리치는데요. 은평구 가련로 빌라 4층에 길이 5m가량의 대형 고드름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행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한편 에어 압력 방식 고드름 제거기를 사용해 대형 고드름을 제거했습니다. 트럭 적재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재빨리 물을 뿌리자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트럭 적재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이 반수되고 적재물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남성이 기계에 손이 끼인 채 서 있습니다. 포장박스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창문 접착 기계를 사용하던 중 롤러에 손이 빨려 들어갔는데요. 구조대는 전기식 톱을 사용해 롤러를 절단한 후 무사히 남성을 구조합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왼쪽 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시내버스는 앞유리가 박살난 채 인도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한 후 버스는 인도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데요. 중구 동호로의 한 식당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태우고 21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에어컨과 냉장고 등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바깥에 있는 수출 굽는 천막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굵은 물줄기를 뿌리는데요. 송파구 마천루의 상가 건물 1층 옷가게에서 불이 나 24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측 점포로 옮겨붙어 옷가게를 포함해 총 3개의 점포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도착한 곳은 도로변 옆의 한 야산. 60대 남자가 나무에 줄을 걸고 15m 벼랑 아래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네, 그때가 1월 17일 날 이제 오전 11시 40분경에 이제 저희가 출동 지령을 받고 이제 출동을 나갔는데 구로구 이제 오류동 야산인데 이제 그쪽에 이제 절벽에 15m 정도 되는 높이에 신원 미상의 인원이 목을 맨 상태에 지금 15m에서 한 10m 정도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2인 1조로 해서 이제 2명이 로프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요구조절 안전벨트 이용해서 인원을 확보를 하고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절벽 아래 꼼짝도 하지 않고 매달린 남자. 이미 숨을 거둔 듯한데요. 구조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 절벽 아래로 내려가 남자를 지상으로 끌어내립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평소 알코올성 치매를 겪으며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는 소주병 등 술을 마신 흔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구조대가 전동차 아래서 한 남자를 끌어냅니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승강장에서 진입 중인 전동차로 40대 남성이 뛰어들었는데요. 이 사고로 남성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환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남자를 구하려고 한강으로 뛰어듭니다. 원효대교 남단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한강으로 투신한 건데요. 순환구조대는 남자를 구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투신 현장에는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휠체어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3.5명,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요. 최근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를 구해야 하는 119 소방대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대원들. 그래서일까 한강에서 자살 기도자 구조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과거 절반 수준이었던 구조율은 2013년 상반기 기준 94.1%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폐쇄회로 TV 설치가 확대돼 신고 건수가 늘고 생명의 전화를 설치하는 등 자살률을 낮추는 데 힘쓴 결과인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따뜻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자살자들은 대부분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발산하는 신호가 있는데요. 먼저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며 우울하고 슬프고 희망이 없고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며 외모나 행동의 급격한 변화, 술이나 약물 남용, 자해, 또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나눠주는 행위 등은 바로 자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인 1577-0199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하죠. 순간의 감정에 몸을 던지기엔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